그래서 일단 저는 수업에서 그 지금까지 썼던 아리페일 있죠? 이거는 이제 그만 쓸 겁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 교과 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뭐 웹개발 수업을 한다면 이거랑 비슷한 환경에서 아니면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적응하셔야 돼요. 준비가 안 됐다 그래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못 따라오겠다 싶은 분들은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면 되고요. 어차피 주말 토요일 수업이니까 시간은 충분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있죠. 뭐 이런 상태 여기서부터 연습하면 돼요. 풀 세팅하는 연습. 그래서 뭐야 한글로 돼 있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렇게 출력문까지 메인 메서드 만들고 출력문까지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했을 때 뭐 문제 없이 잘 나올 수 있게 실행은 F11키 단축키가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행을 눌렀습니다. 실행을 눌렀는데 이런 식으로 실행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밑에 보면은 저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던 옵션이냐? 이게 아마 프로블럼스인가 그럴 건데 설정이 어딨어? 여기 활성화돼 있을 때만 보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버튼이 세 가지. 그래서 여기 올려보시면 remove launch, 뭐 remove all terminated launch, 뭐 terminate가 있는데 이거는 자주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실행 결과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행 중인 상태를 멈추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실행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쌓여요. 그럼 이거는 하나씩 지우면 뭐야 되네? 다 지워지네. 이게 원래 쌓여있는 거 전부 다 지우는 거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거 두 개 둘 다 잘 눌러야 그동안 실행 중인 거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잘 보세요. 세미콜론 지웠어요. 뭐라고 하죠? 에러 메시지는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어떻게 하라 알려줘요. 인서트 세미콜론 to complete 블록 스테이트먼트. 그냥 문장 완성하기 위해서 세미콜론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러의 유형도 나오니까 꼭 에러 메시지는 무시하지 마세요. 뭐 간단한 에러 메시지는 해석하면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실행해보면, 자 이거는 뭐냐, 해당 프로젝트에서 에러가 발생했는데 그냥 실행할 거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거를 프로시드 라고 해서 실행하겠다 라고 하면 스위치랑 NO 나오는데 그냥 NO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스위치라고 누르면 벌레 모양으로 바뀌죠. 이 디버그 모드로 바뀐 거예요.
디버깅 모드에서 문제를 찾아보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좀 실행을 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벌레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자바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프로시드 누르고 스위치 했는데 이 상태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똑같이 자바 모드로 바꿔주면 되고, 다시 실행해서 이번에 스위치 대신에 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려줘요. 네 번째 줄에서 발생했다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오류는 지금 보시면 또 여러 개가 발생했는데 맨 위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고치면 돼요. 그리고 뭐 에러 메시지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복사가 이건가? 에러 메시지를 그래,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에러를 고치고서 저장을 했어요. 저장했더니 또 뭐가 떴죠? 터미네이트, 뭐 리스타트, 컨티뉴. 여기서 그냥 터미네이트 하시면 됩니다. 터미네이트 하면은 뭐야 이거? 치우지 말라고. 여기 잠깐만. 여기 뭐 빨간색 있죠? 활성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고치고 저장한 다음에 터미네이트 누르면 여기 비활성화 됩니다. 터미네이트 한 게 이거 누른 거예요, 방금. 그래서 이제 좀 디버그 창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X자 눌러서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F11 누르면 실행돼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고 싶다, 뭐 프로시드를 눌렀다. 왜 뜨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하네. 자, 프로시드를 눌렀어요. 노 누르시면 돼요. 디버그 모드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노 누르세요. 그래서 에러 고치고 나서 딱 이렇게 저장했어요. 그럼 이때 나오잖아요, 뭐가 Continue, Terminate, Restart. Terminate 누르시면 끝납니다. 왜 이래 이거 때문인가?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툴만 바뀐 거예요. 연습은 이제 좀 집에 가서 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int a는 5.5라고 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에러가 났죠? 에러 메시지. 타임 미스매치예요. 무슨 에러일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이 부분인데, 더블형은 int가 될 수 없대요. 지금 더블형을 a에다가 넣어주려고 하는데 a는 int잖아요. 실수는 정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임 미스매치는 이제
여기랑 자료형이랑 내가 넣어준 데이터의 자료형이 미스매치한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해결법도 추천해줘요. 뭐 add cast to int 또는 뭐 change type of a to double. 캐스트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change type of a to double은 뭐예요? 읽어보시면 되죠. 이 a는 뭐예요? 이 a 이거예요. 변수 a. 변수 a의 타입을 더블로 바꿔라 라는 거니까 클릭하면 여기 int가 더블로 바뀔 거예요. 보이시죠? 이런 거 연습해야 돼요. 반드시. 문제는 int 또는 5.5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의미는 뭐예요? 자,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 맞죠? int가 정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는 5.5까지 하면 뭐예요? 정수는 소수? 자, 5.5라는 실수를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변수 a에다가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수점이 지우든가 아니면 int를 더블로 바꾸든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안 될까요? 이것도 정서가 아니라서. 그래서 정수는 아닌데 네. 정확히 구체적으로 전에는 실수의 값을 넣고 있었는데 지금은 a에다 뭘 넣고 있죠? 실수는 실사랑 같다는 것들 있어갖고. 비교 연산자죠? 네. 그러면 이 결과값이 뭐라고 무슨 타입으로 나올까요? 트루. 그렇죠? 뭐 true나 뭐 false 같은 논리값으로 나오겠죠? 논리 타입으로. 근데 얘네들은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리는 int가 될 수 없다 라고. 얘네의 실행 결과가 불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수체 영상이라 갖고 안 되는 거 같아요. 우선은 이 5.5 더하면 5.5 두 번 더하면 뭐죠? 11이죠? 근데 여기서는 11이 아니에요. 이 결과는 11.0이지 11이 아닙니다. 그래서 11.0이랑 11은 달라요. 이 11.0은 더블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실수니까. 근데 지금 int는 정수 타입이라서 안 되는 거고.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게 오류 메시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블이요? 이 A의 자료형이 뭐가 돼야 될까요? 타입. 이 결과를 A에다가 담으려고 하는데 A의 자료형이 int라서 못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자료형이랑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논리 타입으로 해줘야죠. 논리 타입은 불린이라고 해요. 불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노란 줄 보이는데 네. 이 노란 줄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경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에러는 아니에요. 빨간 줄이 에러고, 빨간 줄이 경고. 얘는 주의 정도. 네.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불린 타입이니까. 오는 인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될까요? 안 되죠. 이 안녕은 문장이잖아요. 문장은 못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건 되죠. 비교연산자가 있으니까. 네. true 또는 false가 A에 들어가니까 자료형이 맞아서 문제 없어요. 그래서 문장을 담고 싶을 때 타입은 스트링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 대문자 S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스트링은 기본 타입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거는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바 자료형. 여기 말고 자, 보시면 자바의 자료형에는 기본형과 참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형에는 여기 있죠? 잠깐. 바이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바이트는 무시하시고요. 거의 안 쓰는 거니까 한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얘네가 이제 기본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닌 타입을 본다. 그거는 참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 타입은 또는 레퍼런스 타입이라고도 해요. 이거 참조 타입이랑 기본 타입 이런 거는 따로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드리자면 자바 기본 타입, 참조 타입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참조 타입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좀 괜찮게 나온 게 없나? 여기 있네. 기본만 보세요. 기본 타입만. 여기 이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이 문장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타입은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아시겠죠? 일단은
그냥 이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저장하려는 데이터 타입에 맞는 자료형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자료형 있죠? 이런 거 기본만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드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뭐 범위 같은 게 나올 건데 뭐 이런 표현 범위. 네이버 블로그는 자료가 항상 깨지네요, 이미지가. 뭐 이런 범위가 나올 텐데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타입이 뭘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뭐 실수면 실수, 정수면 정수, 문자면 문자, 논리값이면 논리값,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기다 A라고 했어요. A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안녕 나와요. 그렇다는 건 이 출력문 안에 있는 A는 뭐로 보면 되는 거죠? 스트링 A 안녕 문장 네? 문장은 아닌가요? 첫 시간에 했죠? 값과 문자 중에 둘 중에 문자가 아니죠. 변수 중에 둘 중에 뭐로 보면 되죠? 그죠? 값이죠. 이 등호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A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안녕 나온 거잖아요. A를 값으로 보겠다니까 그 값이 안녕일 뿐이고. 그러면 이거는요. 안녕에다가 그래서 안녕 10 나오죠. 그러면 다시 이거는요.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 12 그죠. 안녕 10, 20 나옵니다. 안녕 30이 나오려면 이거 안 되네. 안 되는 게 맞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다. 똑바로 끝부분이 하나 없다고. 그렇죠. 닫는 거로 쌍 안 맞죠?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다 알려주니까 꼭 보세요, 진짜로. 네.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고 다음 글 띄고 하면 30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안녕 다음 예상 되시죠, 이제는? 네. 그래서 이번엔 이거 지우고 자 하세요를 입력했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고 다음 글 하세요. 네 맞아요. 이 A를 이거로 똑같이 보면 되니까. 지금 이 상태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결과 똑같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A를 하세요.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안녕 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나오죠. A랑 B 연산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잠깐 지시고 여기다가 8 곱하기 1 8이라고 써놓고 자 그러면 얘는 왜 뭐라고 할까요? B가 없어서 그쵸? B가 없잖아요. Resolved to a variable. 이 variable은 변수예요. 변수가 없어. B라는 변수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예요. 누군지 모르겠다. 프로그램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죠. 이거 실행하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죠. 문장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A 더하기 A. 그럼 이제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자, 이거 연산 결과가 다시 A로 들어가서 그 A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죠. 이거 무시하시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두 개 다 값이잖아요. 8 곱하기 1은 8 더하기 8 곱하기 1은 8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연산된 결과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출력될지 예측되시죠?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줄바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A에는 그 새로운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 첫 시간에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처음에 8 곱하기 1은 8이라는 값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연산을 해줌으로써 이런 연산 결과가 여기로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정수랑 똑같아요. int b는 10이라고 했고 뒤에다가 다시 5를 넣었을 때 그 b를 출력하면 5가 나오겠죠? 1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랑 새로운 이 원래 있던 변수에다가 새로운 값을 넣는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덮어쓰기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일단은 얘는 다시 지우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엔 그냥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대로 아래 순서로 실행되잖아요. 네. 처음에 A에는 이런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변수가 아니라 값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실행했을 때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뭐 연산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보자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뭐 나올까요? 예측 가능하시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줄바꿈을 넣고 이렇게 줄바꿈 추가했고, 이러면 이제 줄바꿈이 돼서 나올 거고, 이렇게. 자,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번 예측해 보세요. 8. 자, A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A, 이 A는 뭐예요? 890이랑 딱. 그렇죠? 이거죠. 네. 그러면 이게 연산돼서 이 A에 들어가죠. 그 다음 줄에서 A는 연산된 결과일 거고, 값. 이거를 또 여기서 더하잖아요. 네. 더해서 넣은 A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 줄짜리인데 여기서 연산되고 나면 세 줄짜리인 거죠.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2는 16 하고 줄바꿈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예상되시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있던 거에다가 계속 더하고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하나 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뭐 84, 32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이만큼. 얘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A라는 변수 있고 그 변수에 든 값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값에다가 더해서 그 값에다가 이런 문장을 더해서 다시 A에다 넣고 또 그 A를 다시 다른 문장이랑 더해서 A에다 넣고 그 A를 계속 문장이랑 더하고 있죠. 네. 원래 있던 A에다가 덧붙이고 있어요. 이 의미가 원래 있던 A에다가 덧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있던 A에다가 뭐 이만큼 붙이고 또 그 A에다가 다시 이만큼 붙이고 이걸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곱셈이라서 조금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2, 1, 바운드, 2, 바운드, 3, 바운드, 4, 바운드, 4라고. 그럼 1, 2, 3, 4 세로로 나오겠죠. 네, 네. 이러면 1, 2, 3, 4 한 줄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원래 있던 A에다 덧붙이겠다라는 의미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줄여서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 기호의 뜻은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이만큼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 없어요. 그냥 표현이에요. 약속, 약속 같은 거. 그래서
기존의 A의 를 덧붙인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호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요. 어차피 똑같은 말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뭐 나올까요? 3, 4? 1, 2, 3, 4였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한 줄씩 보시면 돼요. 4만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원래 있던 거에다 덧붙이고 있으니까 처음에 A는 1이잖아요. 네. 1에다가 A를 덧붙여요. 문장이니까 그럼 1, 2가 되겠죠. 여기서 그 다음 줄에서는 1, 2에다가 3을 덧붙이니까 1, 2, 3 되는 거고, 그러면 7번 줄까지 상황은 이래요. A 안에는 1, 2, 3이 들어있습니다. 문장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8번 줄에서 대입연산자로 문장 4를 넣고 있어요. 덧붙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1, 2, 3이 덮어쓰기 되는 거죠. 문장 4로. 그래서 4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살리고 싶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올까요? 공백이 나왔다니까. 그쵸?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실행된 거예요. 실행됐지만 A가 공백이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자, 이렇게 줄바꿈 돼서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언급한 적 있어요. 저 위에서 아래 순으로 진행되는 건 맞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이게 줄바꿈이 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그쵸? ln 있으니까.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프린트로 해도 돼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세 줄에다 쓰진 않아요. 그래서 한 줄에 다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지금 8단을 출력하고 있는데 좀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해요. S는 이렇게 하고 너무 많으니까 3 곱하기 3까지만. 자, 이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똑같죠?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그냥 이 변수에다가 이런 값을 넣어줬을 뿐이지 이 뭐 변수를 출력하겠다 뭐 이런 거 안 했으니까. 그쵸? 자, 근데 자 이러면요 별 차이 없죠? 똑같아요. 그러면 좀 더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S에다가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이거를 덧붙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 S는 다시 공백으로 돌려놓고.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중요한 거. 오늘 수업 동안엔 중요해요.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 내용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써드릴게요. 기존의 값에 덧붙인다. 뭐를? 는 뒤에 나오는 거를. 아시겠죠? 좀 더 자세하게 플러스 앞에 있는 변수에 덧붙인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원래 그럼 S에 뭐가 있었어요? S에 들어있던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공백이잖아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이거를 덧붙였습니다. S에 공백에다가. 그러면 이거 나오는 거고. 그러면 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뭐가 나올까요?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여기를 한번 예측해보세요. 여기서 S의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 기존의 값에 이거 뒤에 나오는 거를 플러스 앞에 있는 변수에 덧붙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S가 이 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S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다가 덧붙이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다 놔야겠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실행하면 8 곱하기 2는 16까지 나오고, 그러면 하나 더. 자, 이거는요. 이거 실행하면 몇 나올까요? 결과 24만 나온다고 하시면 안 돼요. 83은 24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이전에 뭐가 들어있든지 덮어쓰기는 해요. 덮어쓰기 하는데 기존의 값을 보존해요. 보존한 거에다가 붙인 채로, 덧붙인 채로
아시겠죠? 스트링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